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아침, 프랑스 파리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리의 상인들, 이제 막 문을 여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커피향,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의 보고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자 프랑스의 자존심, 루브르 박물관의 문도 어김없이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날 오전 9시 30분, 개장한 지 불과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모나리자의 미소나 밀로의 비너스를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박물관에 숙련된 보안 요원들조차도 그 순간 박물관 외벽으로 접근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외벽으로 은밀히 접근하는 사다리차와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복 차림의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업자처럼 보였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의 눈에 띄는 안전조끼, 견고한 헬멧,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구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박물관 시설을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배터리식 절단기와 금속을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소형 사슬톱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었고, 그들의 목적 역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은 치밀하게 준비된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 1층 발코니로 거침없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루브르 내부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인 프랑스 왕실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폴론 갤러리로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실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권의 상징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위엄을 보여주는 왕관, 마리 루이즈 황후의 찬란한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그리고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황후 외제니의 브로치와 티아라, 마리 아멜리 왕비의 사파이어 세트 등 프랑스 왕관 보석 가운데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가장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인처럼, 혹은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그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절단기를 사용해 귀중한 보석들을 보호하고 있던 강화 유리 진열장을 무자비하게 잘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비원이 강도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가섰지만, 강도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공구로 그를 위협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총성이 울리거나 폭력이 난무하는 격렬한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획된 대로 정확하고 빠른 동작만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불과 4분에서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프랑스 역사와 문화의 정수가 사라졌습니다. 강도들은 임무를 완수한 뒤 박물관 외곽에 대기시켜 놓았던 스쿠터를 타고 유유히 센강을 지나 파리 외곽의 고속도로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박물관 내부의 다른 전시실에서는 아무도 이곳이 이미 털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경보는 울렸지만 노후화된 시스템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혼란만이 박물관 전체를 감쌌습니다. 잠시 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박물관 측은 루브르의 전면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박물관을 찾았던 수많은 관람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파리 중심부는 경찰과 언론으로 뒤덮이며 봉쇄되었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프랑스 왕관 보석 일부, 총 8점이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만으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프랑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이 유물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단순한 보석이 아닌 국가적 정체성과 깊은 자부심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알려져 있던 루브르 박물관의 치명적인 약점과 허술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아폴론 갤러리 외부 발코니를 비추는 CCTV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강도들이 침입한 경로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박물관의 일부 보안 영상이 실시간으로 감시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들이 녹화는 되고 있었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박물관 보안 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약점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 접근 비밀번호는 무려 루브러였고 방위산업체 탈레스에 위탁한 또 다른 보안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탈레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허술함과 관리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 보안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루브르의 비밀번호, 취약성과 노후화된 보안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일부 보안 설비는 윈도우 2000, 윈도우 서버 2003 등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최첨단 전투기에 구식 엔진을 장착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여러 차례의 감사 결과 루브르는 새로운 작품 구입에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박물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시실 내 감시 카메라 설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2004년에 마련된 화재 대응 기본 계획조차 사건 발생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물관 측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박물관 외부의 보안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인들의 침입 순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내부 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감사에서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난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건은 곧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프랑스 내부의 심각한 정치 문제로 번집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의 유산에 대한 공격이자 국가적 치욕이라며 강하게 규탄하며 전례 없는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세계 최대 박물관의 보안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방치된 문제였다고 증언하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장에게 긴급 임시 이사회 소집을 지시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물관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보안부서 신설, 최첨단 침입 방지 장치 설치, 그리고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기자회견에서 박물관 내 경찰서 설치를 요청하며 오랜 기간 지속된 보안시설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또한 건물 바로 근처에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한 거리, 제한장치 설치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심도 깊게 거론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폴론 갤러리 창문에는 추가 철창이 설치되는 등 뒤늦은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놀랍게도 용의자 일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도난당한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종류의 귀중한 유물, 절도 사건에서 원본이 공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난당한 보석들은 해체되고 금속 부분은 녹여지고 보석들은 개별적으로 팔리거나 은밀하게 거래되어 다시는 원래의 찬란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절도를 넘어 프랑스의 유구한 역사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이 보석들은 조상들의 숨결과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911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모나리자 도난 사건.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한 차례 국가적 수치를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14년 뒤 이번에는 프랑스 왕관 보석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대 박물관인 루브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 왕관 보석 일부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라면 자연스럽게 묻고 싶어질 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정말 단순한 강도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의 치명적인 약점과 허술한 시스템을 이미 누군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의문은 오늘도 파리 상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은밀한 계획과 배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박물관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물관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예산 문제, 그리고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짜여진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